네, 특수임무유공자회 김영덕 회장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지난번에 나오셔서 저희들 대담하시면서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셨어요. 예. 그때 우리 시청자들께서 다들 좀 감동도 하고 예. 네, 공감도 했는데 예. 그때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예.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예, 특수임무유공자회는 1948년도부터 대한민국의 특수임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육군의 HID 육군첩보부대, 그다음에 해군의 MIE UDU의 그 육군 해군첩보부대, 그다음에 해병첩보부대, 공군첩보부대의 실제 공작원으로서 활동했던 분들이 국가유공자로서 지금 대우를 받고 있어 설립된 국가공법단체입니다. 이 회원들이 전부 북한에 침투해서 그 임무를 수행했던 분들인가요? 100% 침투보다는 침투 훈련을 다 받은 자로 해가지고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북파 임무 수행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북파 임무 수행을 위한 훈련을 받은 자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 예. 그러니까는 실제로 북한에 침투해서 임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NCND 말할 수 없다. 그거는 실체를 아직까지 인정을 안 해주고 있죠. 국가에서. 예. 그런데 실제로는 다 북한에 가서 그 침투 목숨 걸고 침투 임무를 수행했던 분들이죠, 대다수가. 이제 1948년도부터 네. 국가를 위해서 특수 임무를 수행했던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횟수가 많은 분은 몇 회 정도 북한 침투를 하셨던가요? 제가 그 임무 수행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한번 해보니까 네. 지금 현존에서 생존에 계시는 분 중에서 네. 가장 많이 하신 분들이 7회 7번. 임무 수행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7번 목숨을 거셨네. 예. 그분은 갔다 와서 그 업무 수행에 대한 자기 전과를 국군 정보사령부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그 정보를 안 주다 보니까 실제로 정보사령부에 침투해가지고 자기 전과에 대한 자료를 몰래 탈취해서 현재 본인이 가지고 계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아하, 그래요. 예. 그러니까 침투가 전공 임무 모양이. 뭐 저희들 그 정보사까지 침투하셨다고 하니까.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예. 한 서너 분들은 계속 눈물로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신 분들이 그래요. 계셨습니다. 국방부가 발표하기로 7,726명의 전사자. 예. 그럼 이분들이 그 북한 침투 임무 수행 중에 돌아가신 겁니까? 실제로는 북파 임무 수행 중에 전사자인데 네. 국방부로부터 우리가 전사 통지서를 받은 것은 네. 저희 단체의 동지들이 강화문에서 가스통을 가지고 시위를 하고 네. 그다음에 단체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국방부에서 임무 수행 전사자가 아니라 그때 한 일단 12년, 전사자로 12년 전쯤 되는데. 예. 전사 통지서를 이제 일괄 통보를 받은 거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통해서 전사가 되었고 하는 내용은 없이 네. 돌아가셨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를테면은 북한 북쪽과 전투를 하다가 예. 뭐 돌아가시면은 전사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전사자에 상응하는 국가의 어떤 그 보훈 대상이 되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면 예. 무슨 보훈 대상으로 뭔가 예우를 받거나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대다수가 북파 임무 수행 중에 전사했는데 가족들이 그동안은 소식을 모르다가 예. 한 몇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저희 단체가 설립되고 저희들이 시위를 통해서 국가로부터 어느 정도의 압력을 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단체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습니다라는 통지서만 받아서 대다수의 우리 그 유족들이 저희한테 부탁하는 것은 네. 우리 형제 부모님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시다가 언제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고 하는데 그 정보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전사자들은 북쪽에서 임무 수행하다가 북쪽에서 그 전사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시신도 이게 우리가 이렇게 모셔오기가 어려웠겠네요. 그렇죠. 지금 국군 유해 발굴단에서
저희들이 한 10여 년 전까지는 유해 발굴에 대한 노력도 했으나 네. 지금은 일절 유해 발굴에 대한 지원도 없고 네. 또 그 활동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그 활동했던 시기가 어느 때입니까? 가장 많이 활동했던. 제가 추정하기에는 1948년부터 1968년까지 사이지 않겠냐 싶습니다. 네. 예, 왜 그러냐면은 정전 협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70년대에 그 이전에 그 수행하신 분들이 대다수인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1968년이면 그 당시 연천군 관이면에서 학교 다닐 때인데요. 예. 그러니까 거기가 육사단 최전방 지역이거든요. 예. 그때 어릴 때 국민학교 5, 6학년 때인데 그때도 뭐 북쪽에서 넘어와서 초소 경비 쓰는 우리 장병 뭐 목을 베갔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복수하려고 가서 또 어떻게 했다. 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니까 예. 뭐 저쪽에 북한의 김일성이가 내려보내고 뭐 대통령 암살하려고 특수부대 김신조 1, 2, 4군 부대 보낼 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김일성 못 따겠다 하면서 훈련했고 신미도 영화에서처럼 예. 실제로 많이 침투도 했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다가 전사하면 정말 적진에서 전사하는 거죠. 예. 시신 수습을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예. 그 당시에는 아마 신분 노출 때문에 예.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고 아마 활동했었을 것 같으네요. 예. 저희들이 북파 공작원으로서의 실체를 인정받지 못한 것은 네. 그러한 저희들 임무 수행하는 내용들이 정전협정 등이나 또 국가의 보안 사항이 되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도 지금 국가로부터 저희들 실체에 대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유족들에 대한 예우까지도 전혀 국가로부터 보상을 못 받는 현실입니다. 좋아요. 대외적으로는 이제 정전협정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그 있으니까 대외적으로 그렇다 칩시다. 그러나 우리끼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단체 설립 지원법에 보면은 네. 북파에 관련된 훈련을 받은 자라고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실제로 임무 수행이나 또 임무 수행을 통해서 하면서 전사한 분들에 대한 보상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그리고 그 유족들에게 어떤 경위로 어떻게 했다. 예. 말하자면 그 영웅의 최후가 어땠다. 예. 그거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반세기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예. 그 사실이 알려진다 해가지고 네. 국가에 많은 위해가 생긴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특수임무 유공자 모두 회원이 몇 분이세요?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도 추정을 못 하는데 양성된 공작원이 13,000여 분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 그러면 그 중에서 7,700분이 돌아가셨다면은 그러니까 정부가 공식적으로 7,726명의 전사자를 발표했으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존에 계신 분이 한 6,000여 분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되게 60년대 후반까지 활동을 했다면 예. 그러면 연배가 예. 적어도 80대는 됐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요게 회원이 2002년 네. 특수훈련을 받은 자까지 회원이 되다 보니까 지금 40대 회원까지 있지만 예. 실제 임무 수행을 하신 분들은 70대 후반 분들이 지금 생존해 계시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한 6천여 명. 예. 알겠습니다. 자, 정부에게 네. 이 특수임무 유공자회의 요구, 예. 뭐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요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어떤 요구를 지금 하고 있으십니까? 예, 첫 번째는 공작원에 대한 실체 인정을 지금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체를 인정해라. 예. 그로 인해서 실제로 국가의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봉사했던 북파 업무 수행을 통해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네. 전사자에 대한 예우나 또 그분들이 영혼의 안식처를 만들 우리 호국 추모공원이라는 건립을 네. 해야 되고 또 특수임무 관련 유공자들에 대한 또 사후 안장 시설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저희들 좀 추모공원 건립에 적극적으로 국가가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추모공원이요. 예. 인민군 묘지 있죠. 적군 묘지. 예. 파주에 적군 묘지 있죠. 예, 적군 묘지는 있는데 우리 북파 공작원들이 함께 쉴 수 있는 그런 호국공원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돼도 너무 심각해요, 그죠? 지금 이제 전국에 네. 그 양양의 특별한 절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성의 어느 위령탑이라든지 지금 요 가까운 서울 판교에 있는 쓰레기장을 해서 위령탑 하나 세워놓고 전국 위패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패 7,726번에 대한 위패를 한 네. 번도 좀 모실 수 있는 호국공원이 건립되었으면 좋겠고 예. 또 지금 그분들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생활상이 아주 밑바닥입니다. 아.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북파공작 국가를 위해서 하는데 예. 평시를 전시처럼 임무 수행을 하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조금 하나만 명예수당을 통해서 생활 지원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 저 댓글에는 그래도 공적을 발표하면 보안상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공적을 다 오픈해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매스컴을 오픈하는 게 아니라 유가족들한테는 통보해줘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까지만 해주셔도 예. 저희들은 충분히 만족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젊은 시절에 최고의 강한 전사로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몸바쳐 일한 저희들 공작원들 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약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들 정부로부터 관심을 좀 더 가져주셔서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은 사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좀 하나만 보탬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이 지금 이 특수임무 유공자가 이 우리 국가에 이런 걸 부탁해야 될 일이 전혀 아닌데, 예, 그런데 우리 현실은 우리 국가와 정부와 국민에게 관심 가져달라고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참으로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어떤 면에서는 좀 화가 나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김영덕 회장의 이 말씀을 우리 정부가 정말 깊이 새겨 들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